So when Raposa's higher up the pitch, or on the opposite end, Segura, it's him who has to cover. Lovely ball in behind. To create that separation, and he does a good job. There's not a ton of weight on that ball, and Schaffelberg's shape of his body is not at the bottom of your screen. He can't get himself back into an onside position. But Tillman's just showing up in some moments. Keeper. 현재 LA 케레타로가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보여준다면 역습 상황에서 속공 플레이 상황에서 최대한 공격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이죠. 마침 지나치게 공격 라인으로 올라와 손흥민의 공격을 억제하는 마르티네스와 틸만이 벤치에서 시작하며 손흥민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경기 시작 전에는 밝은 표정의 손흥민이지만 LAFC의 첫 시작은 너무나 뼈아팠죠. 겨우 전반 10분인데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2골을 넣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팀은 의외로 후방 지역부터 치열하게 압박 수비하면서 손흥민이 내려와 패스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전진해야 할 공격수에게는 다소 아쉬운 순간이었죠. LAFC의 공격 상황에서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박스 안에 수비가 8명이 투입되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창의성이 돋보였습니다. 부안가가 볼을 잡으며 패스를 하려는 순간 손흥민이 수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기회를 잡을 뻔했죠. 페널티 박스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빠르게 침투하며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부안가의 패스가 정확한 편이 아니라 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2줄 수비를 세웠을 때 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격 전개 방식이었죠. 그 이후에도 부안가로 열어주는 패스와 크로스 시도로 득점을 노리는 비슷한 패턴의 공격 전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박스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간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상대팀은 부안가에게 수비 2명을 붙여버리면서 가뜩이나 시야가 넓지 않은 부안가에게 부담을 안겨줬죠. 손흥민이 침투한 지역에도 수비 2명을 배치하며 두 선수 사이에는 5명의 수비가 붙어있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결국 수비의 블락에 막혀버리죠. 이번에는 손흥민 중심으로 패스를 전개하는데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손흥민 주변에 수비가 6명이나 몰려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손흥민은 지혜롭게 샤펠버그 쪽으로 열어주는 패스를 선택했는데 금세 수비가 따라붙으면서 큰 기회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전반 초반에서 좋았던 장면은 바로 이 상황인데요. 미드필더 지역에서 패스를 하는 순간 오른쪽 사이드로 빠르게 손흥민이 침투해 들어가고 이를 포착한 동료들이 타이밍에 맞춰 스루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손흥민의 빠른 침투를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면서 앞에는 키퍼를 제외하고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패스 방향이 좀 더 중앙 지역을 향했다면 키퍼와 1대1 찬스도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인데 패스 방향이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치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특기를 극대화시킨 좋은 공격 장면이었죠. 그리고 손흥민은 다양한 각도에서 프리킥을 선보이며 킥 감각을 뽐냈습니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패스가 소름 돋았던 장면인데요. 이번에도 수비 4명이 손흥민을 에워싸면서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 역으로 양쪽 사이드는 태평양급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손흥민은 재치 있게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수비가 발을 뻗어서 굴절되지 않았다면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패스 방향이었는데 아쉽긴 했지만 윙백으로 뛰는 라포소에게 연결되면서 슛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장면은 손흥민의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인데요. 볼을 받자마자 중거리 슛을 날릴 것처럼 동작을 이어갔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공격까지 올라온 타파리에게 패스하기 위한 모션이었습니다. 수비가 몰려오기 전 정확하게 땅볼 패스를 선보이며 수비를 당황시키는 순간이었죠. 전반 41분 손흥민이 가장 잘 만든 기회이자 LAFC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속공 상황이라 수비가 4명밖에 없었고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순간 중앙에 광활한 공간이 생겨나며 중거리 슛을 충분히 때릴 수 있었는데요. 수비 1명을 달고 드리블하며 아크서클까지 진입하며 주변 수비를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순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 완전 비어버린 샤펠버그를 포착하며 패스를 선택합니다. 원터치 슛으로 이어갔다면 완벽한 골이 가능했는데 샤펠버그는 한번 볼을 컨트롤하고 슛을 때리다 보니 수비가 붙으며 슈팅 각이 좁아졌고 결국 유효슛이긴 하지만 너무도 약했던 땅볼 슛으로 끝나고 말죠. 공이 뜨더라도 과감하게 반템포 빠른 슛을 시도했다면 어땠을지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결국 전반은 점유율만 높지 실속 있는 공격을 하지 못한 채 무득점으로 마치고 맙니다. 7번 슛을 시도했는데 단 한 번만 유효슛으로 이어졌던 장면이죠. 샤펠버그 위치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한 골은 넣었겠다는 아쉬움이 컸죠. 손흥민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모여 후반전 역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진 채 후반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손흥민의 창의적인 패스가 돋보였는데요. 볼을 잡자마자 왼쪽에서 침투하고 있는 부안가를 보더니 수비 4명 사이를 뚫어버리는 기막힌 패스를 선보입니다. 패스 방향과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과 넓은 시야 능력이 갈수록 발전하는 손흥민이네요.
부안가가 볼을 터치할 때 수비의 방해만 없었다면 득점도 가능했던 상황. 이후 다행히도 부안 선언되었지만 손흥민의 날카로웠던 슛 시도도 눈에 띄었죠. 수비 한 명을 달면서도 거침없이 중앙으로 드립을 치며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A little bit more control and end product when they get to that final third. Lovely moment there as Eric Duenas, the former LSC man, was over talking to some of his former teammates. 그리고 흥부듀오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던 장면. LAFC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드리블하면서 직접 해결하거나 왼쪽에 있는 부안가에게 좋은 타이밍에 건네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드리블하면서 수비가 충분히 붙은 상황에 사이드에서 뛰는 부안가를 향해 전진 패스를 구사했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키퍼, 가랑이를 노리는 슛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막혀버리는 부안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노련한 키패스가 돋보였던 장면이죠. 그리고 손흥민에게 가장 좋은 전진시키는데요. 특히 중앙에 위치한 손흥민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정확한 땅볼 크로스를 통해 손흥민에게 연결되었고 이번에는 틸먼의 드리블 이후 볼을 잡은 손흥민이 수비수 2명을 가볍게 제치고 과감하게 슛을 시도하는 장면인데요. 제치는 과정에서 힘이 떨어졌고 왼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시도하다 보니 다소 무리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많은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오픈 찬스가 생기면 과감히 때리는 시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득점이 아직 터지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웠죠. 손흥민과 선수들이 분전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까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아쉽게 경기는 비겨버리고 맙니다. 리그스컵 규정에 따라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하기로 하죠. 양팀이 5명씩 번갈아가며 페널티킥을 차고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합니다. 손흥민을 포함한 5명의 LAFC 키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시죠. Gilberto, and he scores! The veteran, and right down the middle, up against Lloris, and it's off the underside of the crossbar. Porteous against Alisson. Porteous under the goalkeeper and in. Smash penalty kicks keep them in contention for the